우리 또 지미 지난주 금요일 날 벌어져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그 한국의 현실을 강타하고 있는 우리 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 형량을 정확히 예측했지 않습니까? 실형 나올 거다. 예,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까지 때리지는 못할 거다. 판사가 그 정도의 이게 간띠가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판사는 어떤 사람 말로는 간땡이가 벗다. 어떤 사람 말로는 사법에 아주 그냥 홍준표 말로는 뭐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람 개인의 간띠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정치적 대치 상태에서 더더군 제1야당 이자 제2최대 정당의 사실상 국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할 거다. 뭐 이제 보통 유죄는 맞지만 보통 많아야 2, 300 나오지 않을까. 저는 500에서 800까지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2심에선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게 보통의 소위 그 법조 기자라고 하는 그 양아치 새끼들 그 보통 근처에 있는 새끼들이 그 판단이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소리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했던 어떤 것만큼 말고 이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좀 등신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흔히 말하는 맥락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이화영도 그랬잖아요. 이화영도 그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하다가 결국 9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을 법률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법원을 정치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유무죄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되니까. 근데 이재명의 변호사들 적어도 이재명의 법적 판단이라든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전혀 등신들 같아요. 전혀 그 상황 파악이나 판사의 파악이나 이거 전혀 모르는 놈 같아요. 그러니까 이 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꾸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제 뻑킹이 난다고 좀 보거든요. 애초에 그러면은 이거를 사법적으로 풀 것인가 정치적으로 풀 것인가를 명확히 노선을 해든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은 막 갈짓자 행보를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번 형량이 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 유죄일 거라고 본 사람들은 다수야. 그렇죠. 다수인 유죄를 예상했던 사람들도 아마 벌금형에서 100만 원 넘어가더라도 최대 800만 원 가더라도 이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나오게 됐던 이후에 배상훈 선생은 1번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과잉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다. 역풍이든 어쨌든 전혀 판사의 성향이나 판사 성향 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했다. 특히 이제 사실 이게 뭐죠? 동정정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가중 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런 요인들 봤을 때는 저는 그 판사 성향도 그렇고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판사가 또래일 수가 있는데 의외로 옆에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수구린다거나 이건 별로 없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부작용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판사 개인의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도라이라서 예의씨 똥 싸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판단한 건데 거기에 괘씸죄가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구형이 2년이고 최대 형량을 했으면은 사실은 보통은 이런 정치적 재판은 어떻습니까? 그게 3분의 1, 4분의 1 정도 밖에 안 줘요. 그런데 보통의 법률적 판단은 딱 반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본 거죠. 제가 본 건 그래요. 자, 그게 1번. 그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이제 이 판결의 내용의 법리 분석 두 가지잖아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 1번 김문기 관련, 2번 백현동 관련. 그러니까 김문기 관련돼서는
전체 유죄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두 가지는 뭐 무죄라고 판단한 거고 백현동은 다 유죄라고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뭐 다 정치 판결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보 쪽에서 그나마 빵 굽힌다고 하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법리를 분석하면서 비판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내가 볼 때는 뭐 약간 뭐 야 윤석열 왜 그쪽 윤석열 김건희는 안 건드리고 왜 얘기만 하냐 그냥 그런 거야. 왜 쟤는 안 건드리고 나만 건드려. 이거는 뭐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니까. 그럼 걸면 또 다르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쟤는 안 걸고 나만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이 판사는 이 사건만 판단을 하니까. 그렇지. 검찰이 왜 그랬느냐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들어와서 야 이재명 판사와 박재명 판결이 뭔가 좀 안 맞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건 아니야. 그럼 이번이 뭐냐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뭐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그렇죠. 대한 뭐 약간 뭐 이렇게 왜곡 내지는 너무 과한 이렇게 얘기하는 내 앞에 너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법률적으로 표현의 자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틀렸든 맞든 간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번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방해야. 그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처벌한 게 아니야.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또는 거짓말을 해서 현재의 공정한 사법 시스템, 선거 시스템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거는 거잖아. 그럼 뭐 얘기 아니 그 거짓말 뭐 센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저명한 그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라를 치는 거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 웃긴다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져 갖고 뭐 인사로 가야 된다. 이건 저는 대의는 맞아. 그거는 논란이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인데 현행 법물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판사는 그걸 가지고 판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저는 그걸 명예훼손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법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명예훼손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좀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어쨌든 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이 자기 판단들을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우리 배상훈 선생 같이 천하제일의 미남이 있나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잖아. 그래. 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뭔가 예를 들면 배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그냥 거짓말이나 농담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대통령 후보야, 국회의원 후보야. 유튜브에서 약간 과장하는 거하고 선거에 나가 유권자들한테 나는 뭐 천하제일의 뭐 미남과 좀 다르겠다. 나의 경력을 내가 하버드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뭔가 선거에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나의 자질과 능력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방해로 보기 때문에 그의 그 거짓말 정종근은 하버드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이런 거짓말이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고 배상훈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다라는 거짓말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차제에 법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있는 법으로서는 사실은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볼 때는 그게 판결이 잘한지가 떠나가지고 판결은 보게 되면 당사자가 되면 그냥 뭐 티꺼운 게 있어요. 다 보면 내가 당사자인 한. 근데 보면 지난번 우리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됐잖아요. 기각될 때 이재명 대표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 뭐 정의 최후를 지켜주신 사법부의 결정에 신뢰를 표한다. 그건 뭐 정치인들 하는 소리. 아니 그 자기한테 좋으면 그래,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바다 이거지. 그래, 그건 연하냐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러면 윤석열은. 근데 사실 전 맞다고 봐요. 김건희도 처벌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만약에 지금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형사소추가 나중에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가 확인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럼 특검을 가자. 그건 또 다른 논의고. 다른 논의인 거죠.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그래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당장 이게
이번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위정교사죄 1심 재판 이거 같은 경우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몇 가지 불리한 정황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건 전모를 모르더라도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판사가 말하는 것이 위정교사죄 관련된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영장은 기각한다라고 한 말. 근데 그건 영장 전담 판사 얘기고. 그러니까 그 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위정교사죄는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 이 사실은 말하면 위정교사죄는 교사받은 그 정인의 위정죄가 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 비서에 내가 사실은 그 위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라는 그 정은 이걸 다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엎어야지만 무죄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유죄 같은데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실형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선거법은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죄 무죄 유죄 위에 이제 벌금형 액수 쭉 나래비하고 그 다음에 징역형인데 위정교사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데 근데 뭐 없는 건 아니니까. 뭐 무죄 아니면 나는 이번 선거법과 같이 뭐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집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오면 이제 사법부가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사실 뭐야 이게라고 하지만 아니 사실은 1심 판사나 2심 판사나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뭐 범죄 판단을 묵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걸 그럼 두 개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의 그런 언급들 자체가 그게 뭐 사실이 아니고 이게라는 뒤집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정 교사를 받은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그 비서의 정언 자체도 또 뒤집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이 사건의 이 판결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화장은 뭐 많은 사람들이 비명들이 조금 뭐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뭐 비명이라고 해봤자 뭐 다 찌그러지들이고 별로 그렇게 그 깔딱 그 색깔 뭐 알맹이 없는 자들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뭐라고 하나 누구 말대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이재명이 출마 못하는 건 명확한 거고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상태로라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이 구심점이 생기겠느냐 이런 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기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관련된 재판이나 대북 송금 관련된 재판은 2027년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이거는 2027년까지 안 나온 건 그 자체가 불이야. 그 자체가. 그렇죠. 예. 마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의원직 다 끝나고 나오듯이 그런 의미에서 그건 유죄든 무죄든 불이야. 1심 판결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원래도 치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이야. 근데 지금 2년 2개월이 건 거는 뭐 정인이 뭐 몇십 명이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쳐. 그럼 이게 2심에서 또 리베이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2심은 훨씬 단축될 거고 그 대법원까지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2020년 대선 전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무죄가 된다면 몰라도 이 유죄 기조가 가게 되면 뭐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단독의 단일한 리더십 거의 뭐 패권적인 이재명 단독의 리더십의 어떤 내에서 스크래치가 크게 갔다고 보는 건데 금이 갔다고 봐. 근데 금이 가도 우리 말잖아요. 건물에 보게 되면 금 가더라도 건물이 뭐 그때가 30년 가요. 금 가면서 30년 가듯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 금이 조금 더 균열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다 아직은. 그런데 금이 가고 스크래치가 크게 난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국힘의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국힘에. 이것들은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유죄를 받으면 자기들이 이제 누구하더라 저 심평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 또라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윤석열 이제 진짜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건데. 망상주의자.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유죄 이런 흐름들이 국힘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이 착각이 걸리면 생각해 보세요. 타격은 더 받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보들이지. 문재인 정권 때 반사이익으로 거품의 지지율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런 건 반사이익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불신들이 이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옮아가지 않은 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인 거잖아.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화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힘 지지로 가기에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이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으로 그렇죠. 형성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감 떨어지고 있다가는 자기 집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특히 한동훈의 지금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한동훈의 포지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이재명이 낙마하기만 기다리고 있나? 한동훈? 그러니까 네 실력은 어떻게 키우고 네가 뭘 올려야 되지 이재명이 떨어지기만을 바래. 물론 그것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오케이. 한동훈 네가 그런다고 한동훈이 네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착각을 그건 너무 나는 뭐 이 한동훈이 그렇게까지 착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난 보는데 지금 배상훈 선생이 말하는 그런 내가 볼 때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들이 들어야 돼 대가리가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최민희 발악을 하고 있잖아 뭐 이재명을 흔드는 애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뭐 약간 지론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극우 유튜버들 욕할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의 반대편이 그것의 반대편이 뭐냐면 어딘가 언론 나와듯이 국힘 이쪽에서는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주변에서 그 자기들 말하는 표현을 의문사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조사 TF를 꾸리자라고 하는 그 일련의 또라이들이 또 있더라고. 이철교. 이런 또라이들하고 최민희 또라이하고 마카마카지 뭐. 거의 마카마카한 거야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둘 다 망하고. 이런 바보들이지. 마카마카. 둘 다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새 저는 뭐 사설을 자주 보니까 사설을 보게 되면 그 조중동이나 보수 쪽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이재명 유죄인 것이 국힘 너거들이 정당화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야기가 계속 때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는 한겨레 사설은 의미 없다고 보고 저는 경향신문 사설이 인상적이더라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연동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법적으로 뭐 대응하고 판결에 인정이 되고 이것이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논란과 불신들을 사실 없었던 거라 한다거나 쌩까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25일 날 판결 나오면 그날은 또 우리 방송한 날이니까 낮에 나올 거 아니야. 그 위정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또 들어봅시다. 그래요.